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소시오패스,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이 소시오패스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소시오패스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소시오패스들의 특징을 보면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고 또 과대 망상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경영인이 된다든지, 또는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또는 사회의 공직자가 된다든지 하면 그 사회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소시오패스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들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사람을 막 살해하고, 그리고 또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데, 이 소시오패스들은 감정 조절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자기를 굉장히 잘 위장을 해요, 위장. 그래서 더 위험한 게 소시오패스고, 100명당 5명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시오패스들, 우리가 좀 한번 보면은요, 이 지금 트럼프를 소시오패스로 이렇게, 이 조카가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자. 심리학자인데, 이 소시오패스다, 이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부의 학대와 모의 방임.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학대라든지,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야, 계속. 그쵸? 그리고 방임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관심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를 이기고 싶고, 경쟁 속에서 돈과 성공 이런 것이 목표가 돼가지고 그것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일삼고 또 각종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카가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 이 조카가 또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더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가족은 어떻게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소시오패스를 이제 인격장애라고 합니다. 인격장애. 그래서 이 트럼프가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볼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김정은 트럼프의 브로맨스, 그러니까 남자들 간에 아주 그 친밀감 있는 걸 브로맨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북한의 핵무기의 완성에 이용됐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콩고인 1,000만 명을 학살했어요. 벨기에의 흑역사.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이 아이들의 이렇게 팔을 잘라놓고 이게 정상적이지 않을 아이고, 저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겁니다. 네, 어떻게 1,000만 명을 학살합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진짜 진짜 개 한 마리도 죽이는 게 힘든데 어떻게 사람을 1,000만 명을 말하면서도 진짜 힘이 쭉 빠지네요, 진짜. 이런 상황들. 또 캄보디아 보면은 200만 명을 학살합니다. 200만 명. 이 가능합니까? 200만 명을 학살했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네. 또 이 나치 히틀러는 600만 명을 학살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막 학살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러한 모습들. 네, 중국도 보면은 이러한 모습들 굉장히 많죠. 동북 공정을 펼친다든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 대약진 운동 실패로 3천만에서 4천만이 굶어 죽어버립니다. 네, 굶어 죽어버립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세뇌하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 또 이 문화 대혁명 때 홍위병이나 공작조들. 그러니까 심지어는 부모도 없는 거예요. 부모도 다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반인민이다 그러면 다 고발해 갖고 총살해 버리는 이러한 문제점들.
아, 6.25 전쟁이 또 71주년 혹은 71주기가 됐네요. 그쵸? 이 김일성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때요? 이 김일성이가 6.25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주체 사상이라는 진짜 인간의 일반 생명, 육체적 생명이 있고 정치적 생명이 있다. 그래서 사회 정치적 생명체다. 수령이 생명을 준다 해가지고 자기를 신격화시키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게 아휴, 우리나라 지금 뭐 이 6.25 때 한국군하고 유엔군이 총 17만 명이 전사를 했어요. 예? 그리고 부상이 총 55만 명, 55만 명이 부상을 했고, 그 다음에 실종 포로가 4만 명, 약 4만 명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한에서 보면은 사망 학살이 37만 명 민간인들, 그리고 부상 22만 명, 또 38만 명이 납치나 행방불명이 돼 버렸어요. 이 북한군도 150만 명, 북한의 민간인도 150만 명이 사망, 부상, 행불자가 된 거죠. 피난민이 240만 명에다가 미망인 20여만 명, 고아가 10만여 명. 이게 이게 보세요. 북한군도 이때 63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네, 부상도 34만 명, 실종 포로가 14만 명. 그러니까 김일성이 주체 사상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자신이 아바이 수령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천황이 살아있는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세계를 향한 야욕, 신을 위해서 죽어라 그래갖고 그냥 뭐 사람들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소시오패스들, 그러니까 아이의 좋은 성격은 부모가 만든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성격 장애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성격 장애. 그러니까 성격 장애가 생기면은 소시오패스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가정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육을 통해서 이 소시오패스들을 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조수빈 아시죠? 진짜 이것도 뭐,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서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 유통을 한 거예요. 아동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누나 살해하고 나서 누나인 척 하면서 카톡 보내갖고 누나 또 돈 다 빼가고 부모 속이고, 반성하지 못하고 또, 이 누나 영정사진까지 들고 태연하게. 그러니까 이런 소시오패스들의 모습들이 정말 이 세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소시오패스의 사이코패스 기질까지 있다 그러잖아요. 세모녀를 그냥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 트럼프가 땡볕에 92세 여왕을 기다리게 하고 뭐 영국인들을 분노시켰다. 이 여왕 앞을 이렇게 그 사열하는데 막아버리는 이러한 장면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죠. 네, 그리고 트럼프는 나르시시스트다. 이 나르시시스트는 뭐냐면 성격 장애인데 아주 그 왕자병 공주병처럼 계속 관심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라 그럽니다. 이 시진핑은 소시오패스다. 이 정신 분석자들이 이렇게 지금 정신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그냥 기사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심리 전문가들이 이렇게 소시오패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소시오패스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다 이렇게 또 얘기했는데 과대 자만심, 넘치는 존경에 대한 요구. 그러니까 막 존경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격화로 가는 겁니다. 신격화로. 과대한 자만심. 그래서 대인관계 착취, 거만한 행동이나 태도 이런 걸 이제 하나의 인격 장애.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죠. 나르시시즘. 그래서
또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만점짜리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 인격 소유자다. 이러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세계적으로 이 학자, 이 촘스키는 저도 이제 심리학을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학자예요. 소시오패스적 과대망상증이 있다. 이 촘스키는 굉장히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이 촘스키는. 네, 그러니까 소시오패스적 과대망상증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나라와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권력과 선거에만 관심이 있는 소시오패스적 과대망상증 환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여기 보면 또 트럼프는 소시오패스 대리 시험으로 와튼 스쿨 입학을 했다. 이 조카가 이제 폭로를 한 거죠. 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독재자들을 보면 소시오패스 기질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저 일본의 천황제 이데올로기도 보세요. 자신이 살아있는 신이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다. 그냥 과대망상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냥 관심 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신격화되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나중에는 맥어더 장군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 선언하죠. 나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죽을 때 수술을 받고 뭐 그냥 토하고 뭐 난리 나잖아요. 그리고 그냥 죽잖아. 그리고 결국 인간인 것을 다시 또 확인시켜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신이다, 뭐 또 내가 그냥 세계를 세계적 무슨 뭐 영웅이다, 막 이러면서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학살하고 히틀러라든지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세뇌당하면은요 이성적 판단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히틀러를 따랐던 사람들, 천황을 따랐던 사람들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합니까? 마오쩌둥 한마디에 그냥 저 참새 다 잡아라 그러니까 2억 마리 죽여가지고 메뚜기 떼하고 해충 떼가 나타나가지고 3, 4천 명이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벨기에의 저 황제도 마찬가지잖아요. 1,000만 명을 죽여놓고 그 혼자 죽여요. 다 따르는 무리들 때문에 죽이는 김일성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이런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정말 겸손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홍익정신. 네, 그래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라는 이 정신을 가지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가정교육에서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를 존중하게 만들고 이러한 것을 끊임없이 전개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인격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을 위한 경쟁, 이 지독한 경쟁, 이기면 된다 라는 생각 가지고 소시오패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경쟁심, 이기심, 그리고 부모가 그걸 또 부추겨준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인성교육이 없고 도덕성 교육이 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소시오패스들도 보면은 아주 남존여비 사상에서 아주 귀하게 자라는 거예요. 아들들이 보면은. 그러면서 거기서 소시오패스로 형성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유교 사회에서 소시오패스가 많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이게 차별받으니까 어떻게든지 거기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사회가 지독한 경쟁 구도로 가게 되면은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거리는 거예요. 거짓말도 막 해대고 그러니까 저 뭐 박사방 저 그 조수빈도 보면은 계속 거짓말하고 자기 반성을 못 하잖아요. 계속 거짓말로 합리화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못 잡습니다. 거짓말로 그냥 계속 그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하니까 못 잡아요. 예, 그런 문제점들이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꿈이 뭡니까? 그러면 다 대통령이래요, 꿈이. 그 무서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꿈을 꾸고 있는가?
그래서 아니 정책이 있냐 그러면 정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 다 이기고 싶다는 거야. 다 이기고 싶어서 대통령이 되고 싶다. 예? 그래서 제가 야 저런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포장되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겁니다. 네, 우리가 진짜 이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사이코패스 이거 진짜 잘 알아야 됩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성격장애, 인격장애, 인격장애, 성격장애. 그러니까 인격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인격의 장애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